어머, 너 아직도 이런 거 해? 그때도 딱 불쌍했는데 진짜 사람은 안 변하네. 청소라도 하니까 다행이다. 강남 최고급 마사지샵에서 청소를 하던 한 여성에게 던져진 모욕적인 말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밤거리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마사지샵. 루시의 이곳의 대표 정연숙은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매장 곳곳을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6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구분 등 하나 없이 꼿꼿한 자세로 걸어다니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수십 년간 쌓아온 내공이 느껴졌죠. 실장, 오늘 VIP룸 예약 현황 어떻게 돼? 원장님,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모두 찼습니다. 특히 3번 룸은 단골 고객이 한 달째 연속 예약을 잡으셨네요. 지수 실장이 건네는 보고를 들으며 연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편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숨어 있었죠.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지만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연숙의 어린 시절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중산층이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렸죠.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연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업은 뒷전이 되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난보다도 친구들의 시선이었어요. 특히 같은 반 친구였던 최영자와 그 무리들은 연숙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야, 거지야, 오늘은 도시락 싸왔냐? 어머, 또 그 옷이야? 빨래는 하고 입는 거야? 이런 말들이 매일같이 쏟아졌죠. 연숙은 그때의 아픔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원동력으로 삼아 더욱 열심히 살았어요.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미용 관련 자격증을 따고 작은 미용실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경험을 쌓아갔죠. 원장님,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나오셨네요. 응,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일찍 나왔어. 이럴 때 일하는 게 마음이 편해. 연숙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매출 목표, 다음 달 신규 서비스 런칭 계획, 직원들의 보너스 지급 방안까지 그녀의 하루는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죠. 루시에는 이제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마사지샵이 되었습니다. 수백 평의 넓은 매장에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큰 규모의 사업장이었어요. 하지만 연숙은 여전히 직접 매장을 청소하고 손님들의 뒤치다꺼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청소는 저희가 할게요. 왜 직접 하세요? 아니야, 내가 하는 게 마음에 들어. 내 공간이니까 내가 제일 잘 알지. 연숙에게 이 매장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든 작품이자 과거의 아픔을 극복한 증거였죠. 그래서 매장의 구석구석까지 직접 관리하는 것이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직원 2명이 갑작스럽게 결근을 했습니다. 한 명은 몸살 감기로, 다른 한 명은 급한 가족사로 인해 나올 수 없다는 연락이 아침 일찍 들어왔죠. 연숙은 별다른 내색 없이 그럴 수 있지. 사람 일이 어떻게 계획대로만 되겠어라며 직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실장, 오늘은 내가 직접 청소하고 매장 관리할게. 손님 응대는 다른 직원들이 하고. 원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청소업체에 연락해서 임시로 사람을 부를까요? 아니야, 괜찮아.
오랜만에 구석구석 제대로 점검해 볼 기회네. 연숙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반겼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매장 곳곳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청소 도구를 챙겨 매장 구석구석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쯤 연숙이 VIP 룸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매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여기 정말 고급스럽네. 우리 동네에는 이런 데 없는데. 그러게, TV에서만 보던 그런 곳 같아. 연숙은 청소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약 없이 온 손님들 같았는데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냥 지나가는 생각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실장님, 저희 예약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친구가 여기 좋다고 해서 왔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완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오늘은 이미 모든 시간이 예약으로 찼어서요. 지수 실장의 정중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잠깐만 구경이라도 할 수 없을까요? 멀리서 왔거든요. 다음에 예약하려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서요. 연숙은 청소 도구를 든 채로 복도 끝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성들 중 한 명이 매장 안쪽을 둘러보다가 연숙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연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 그 여성이 연숙을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연숙은 40여 년 전의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최영자였습니다. 중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바로 그 최영자 말이에요. 영자는 연숙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금씩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정연숙 아니야? 그 목소리에는 확신과 동시에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연숙은 아무 말 없이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오만한 표정, 남을 깔보는 듯한 시선, 모든 것이 중학교 시절 그대로였죠. 맞네, 정연숙이야. 와, 세상 참 좁다. 여기서 만나다니. 영자는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이 사람 내 중학교 동창이야. 그때 집이 망해서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 영자의 말에 다른 여성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연숙은 여전히 청소 도구를 손에 든 채로 서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 너 아직도 이런 거 해? 영자가 연숙이 든 청소 도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동정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도 딱 불쌍했는데 진짜 사람은 안 변하네. 청소라도 하니까 다행이다. 그 순간 연숙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면서 익힌 침묵의 기술이었죠. 영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남편이 사업 잘해서 이런 고급 마사지샵도 가끔 와, 물론 여기보다 더 좋은데 주로 가지만 그녀는 매장 인테리어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긴 좀 생각보다 평범하네. 내가 다니는 데보다는 많이 떨어져. 영자는 연숙이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더욱 우쭐해했습니다. 야, 말 좀 해봐. 그때 이후로 어떻게 살았어? 하지만 연숙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그 모습이 영자에게는 더욱 초라해 보였나 봅니다. 아, 맞다. 너 말하는 것도 그때부터 별로 없었지. 영자가 동료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얘가 중학교 때 집이 완전히 망해서 말이야. 그때부터 이상해졌어. 맨날 구석에 혼자 있고 우리가 말 걸어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영자의 동료 중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어머, 그랬구나. 그래도 일은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네. 그 말에 영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청소라도 하니까 굶지는 않겠지. 연숙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장 곳곳을 둘러보는 영자 일행의 모습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영자는 마치 자신이 이곳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는 그럭저럭 괜찮네. 하지만 내가 다니는 압구정. 그 유명한 스파에 비하면 좀 아쉬워. 영자가 VIP룸 앞을 지나가며 말했어요. 여기는 뭔가 좀 촌스럽다고 해야 하나? 진짜 고급스러운 곳은 이런 느낌이 아닌데, 언니, 그래도 여기도 나름 괜찮아 보이는데?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짜 좋은 데를 가봐야 알아. 내가 이런 데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여긴 좀 싸구려 느낌이야. 영자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들도 모두 들으라는 듯이 말이죠. 그때 지수 실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왔습니다. 연숙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원장님, 지수가 연숙을 향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고객 응대는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분들 예약자 명단에 없습니다. 그 순간 영자 일행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원장님? 영자가 지수를 바라보며 되물었어요. 원장님이 어디 있어? 설마 이 사람? 영자가 연숙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수 실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연숙 원장님이십니다. 그 말에 영자와 동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뭐라고?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정말? 연숙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여기 대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직접 청소도 하죠. 제 공간이니까요. 매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대기실에 있던 손님들까지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자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동료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연숙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성공해도 청소를 합니다. 제가 만든 공간이니까 제가 가장 잘 알거든요. 그녀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지수 실장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서비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다음에 미리 예약을 잡아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영자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연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여 년 전 자신이 괴롭혔던 그 가난한 소녀가 이제 자신보다 훨씬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매장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연숙은 그런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영자는 한참 동안 연숙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함께 묘한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뭐 어쩌라고? 영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가면 되지.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대단하네. 정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내가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하라고? 그녀는 동료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가자. 여기 말고 더 좋은 데 많아. 하지만 영자의 동료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영자처럼 무례하게 굴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영자야, 우리 그냥 조용히 나가자. 한 명이 영자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영자가 그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내가 옛날 친구 만나서 반가워서 인사한 게 잘못이야? 지수 실장은 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었거든요. 그녀는 안내 데스크로 걸어가서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고객 블랙리스트로 등재해 주세요. 이 매장뿐 아니라 제휴된 3개 샵도요.
데스크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실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영자는 그 내용을 들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블랙리스트? 영자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블랙리스트야? 이게 말이 돼? 연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께서 저희 매장과 직원들을 모독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리고 예약 없이 오셔서 소란을 피우고 계시죠. 소란? 영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언제 소란을 피웠어? 그냥 옛날 친구 만나서 인사한 건데? 인사라고 하기에는. 연숙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무례하셨습니다. 영자는 점점 더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무례하다고? 내가? 야, 정연숙. 너 정말 달라졌네. 옛날에는 그렇게 소심하더니 이제는 이렇게 나와? 매장 안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직원들에게 저 사람들 언제 나가요? 라고 묻기도 했어요. 지수 실장이 다시 한번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다른 고객분들에게 피해가 되고 있어요. 피해?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다고? 영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뭘 했어? 그때 VIP룸에서 나온 한 손님이 지수 실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실장님, 안에서도 다 들려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 손님의 말에 영자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좋아, 알겠어. 영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딴 샵 다시 안 온다. 나 같은 고객 놓치고 후회하지 마. 영자는 동료들을 재촉하며 출입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뒤돌아서서 연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야, 정연숙, 너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 세상 어디서든 만날 수 있어. 문을 나서면서도 영자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마사지샵 하나 운영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그 목소리는 매장 안까지 들려왔어요. 영자 일행이 나간 후 매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과 손님들 모두 무슨 일이었는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죠. 연숙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방금 일로 놀라셨죠? 연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 어디든 어울리지 못하지. 그녀의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우리 일에만 집중합시다. 손님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연숙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매장을 운영했지만 가끔씩 그날의 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4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최영자,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변하지 않은 모습들이 말이죠. 원장님, 요즘 많이 생각이 깊어 보이세요. 지수 실장이 연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지난주 그 일 때문에 신경 쓰이세요? 아니야, 괜찮아. 연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일들은 사업하다 보면 종종 있는 거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연숙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를 다시 만나면서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중학교 시절의 그 아픈 기억들, 가난 때문에 당했던 무시와 조롱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날 오후 연숙이 VIP룸에서 중요한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수 실장이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어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뭔 일이야? 지금 상담 중인데 연숙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매장 앞에 지난주에 오셨던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연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영자가 다시 왔다는 것이었죠.
알겠어. 상담 끝나고 나갈게. 하지만 영자는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녀는 입구 데스크 앞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제발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지난주와는 전혀 다른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신 분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데스크 직원이 규정대로 대응했어요. 영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어요. 그럼 밖에서라도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상담을 마친 연숙이 나왔을 때 영자는 여전히 매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연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연숙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자는 연숙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사과를? 연숙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영자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거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집에 가서 계속 생각해 봤는데. 연숙은 아무 말 없이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여기 몇 군데 다른 마사지샵에 가봤는데 다 막혔어.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나 봐. 어디를 가도 예약이 안 돼. 그제야 연숙이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강남 지역의 고급 마사지샵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문제 고객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연숙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것만이 아니야. 영자가 급하게 말했어요. 정말로 미안해. 내가 그때 너무 못됐어. 너를 무시하고 깔본 거. 정말 잘못했어. 영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청소라도 할게. 다시 받으면 안 될까? 그땐 진짜 몰랐어. 내가 그렇게 성공한 줄. 미안해. 연숙은 영자의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함을,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느꼈어요. 영자는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이익 때문에 사과하는 것일까요? 연숙은 영자의 간절한 사과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가운 이성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일까? 아니면 자신이 공경에 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일까요? 정말 미안해. 연수가 영자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 심했어.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창피해. 연숙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성공해서 미안한가요? 그 질문에 영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면 실패한 줄 알고 비웃었던 게 후회되나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숙의 질문은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영자가 사과하는 진짜 이유를 꿰뚫어 본 것이었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연숙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청소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처럼 사과하러 오셨을까요? 그 말에 영자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연숙의 말이 맞았거든요. 만약 연숙이 정말로 평범한 청소원이었다면 영자는 절대 사과하러 오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영자가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너 말이 맞아. 무엇이 미안하세요? 연숙이 더욱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중학교 때 저를 괴롭힌 것이 미안한가요? 아니면 지난주에 저를 무시한 것이 미안한가요? 영자는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둘 다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내가 제일 무서운 건 내가 나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아챘다는 거야. 연숙은 영자의 고백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함을,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영자는 여전히 진정한 반성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저 때문에 다른 곳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게 힘드시죠? 연숙이 물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영자가 머뭇거렸어요. 그것보다는 정말로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연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자에게 정말로 변화의 기회를 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려보내야 할까요? 하지만 연숙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자를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연숙이 핸드백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인근 청소년 봉사활동 장소예요. 그녀가 영자에게 그 종이를 건네며 말했어요. 당신이 정말 바뀌고 싶다면 거기서 하루라도 일해보고 다시 오세요. 영자가 그 종이를 받아들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곳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급식소였어요. 여기서 뭘 하라는 거야? 봉사활동이요. 연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만 일해보세요. 그리고 그때의 기분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 후에 다시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내가 거기서 일하면 다시 받아줄 거야? 영자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약속은 못 드려요. 연숙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영자는 그 종이를 꼭 쥐고 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꼭 가볼게. 그녀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에서는 지난주의 오만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연숙은 영자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40여 년 만에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과 마주한 이 상황이 정말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매장으로 돌아온 연숙에게 지수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다려보자. 연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정말로 변하고 싶어 한다면 말이야. 그날 저녁 연숙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상처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만든 이 공간에서 자신이 쌓아온 성공 위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